안녕하십니까. 부산 강안리 어무이 양곱창에서 양곱창의 향기를 퍼뜨리고 있는 신선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많이 아팠었어요. 저를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희 남편은 저를 지켜주면서 3년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남편의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제가 3년을 다시 보답하겠노라고 약속했었습니다. 남편은 요리사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꿈을 위해서 조그만 가게를 준비하였고요. 준비하는 내내 즐겁고 마냥 행복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는 지인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품목과는 전혀 다른 양곱창 집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었습니다. 우리 정말 잘 되던 가게야 라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처음 가게를 준비하는 저희에게 기가 솔깃하게 비법도 알려준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단골도 몰아준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맛이 있어서 하루에 100만 원, 200만 원 팔던 가게니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4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 비법은 없었다. 둘째, 단골도 없었다. 셋째, 맛도 없었다. 넷째, 믿기 싫었지만 이건 사기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유지를 하다 보니까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3억이라는 빚을 안았고요. 그 3억을 갚기 위해서 2억이라는 사채 빚을 또 안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준비하면서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지옥 같은 시간들로 바뀌기 시작했고요. 빚 말고 또 다른 걸 가지게 되었는데요.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지면 마냥 기뻐해야 되는데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몇 번이고 같이 죽자고 바다로 뛰쳐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해보자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제 결심은 이거였습니다. 절대로 이 아이에게만큼은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물려주지 않겠노라고. 배가 뭉치면 복대로 배를 꽉 묶고 곱창을 구웠고요. 곱창을 구우면서 열기와 기름에 손이 데이고 숱한 가위질에 손목이 끊어질 듯이 아파도 꿋꿋하게 곱창을 구웠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 보니 임신 중에도 하루 한 끼도 먹지 못하고 일을 할 때도 많았는데요. 하루는 손님이 저를 부르더니 사장님, 잠시만 와보이소. 네, 왜 그러시나요? 이것도 특양입니까? 이것도 지금 고기라고 내놓은 거예요? 고무예요, 고무.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지금 내놓은 겁니까? 그리고 어떤 손님은 사장님, 이 볶음밥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싱겁고 김가루 맛밖에 나질 않아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신 어머니께서는 정말 화나는 얼굴로 너네 이것도 반찬이가? 이것도 음식이라고 지금 내놨어? 그리고 음식 나오는 속도는 왜 이렇게 느려? 이래갖고 장사 잘하겠다.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고 했던 한 달은 정말 배가 터지도록 욕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하시는 어머님을 찾아가서 정말 상고초려하는 마음으로 저희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고요. 매일 재료를 사다가 입덧을
보통 양곱창 집은 반찬이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반찬은 무려 6가지에서 7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소스만 4가지가 그렇게 나갑니다. 끊임없이 바꾸기를 시도하고 있을 쯤에 저희를 도와주신 어머니께서 음식을 드셔보시고 한마디를 건네주셨습니다. 이젠 안내 쓰겄다. 이젠 정말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았습니다. 저에게는 2살 배기 조카가 있는데요. 그 조카는 고기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씹으면 삼키지를 못하고 항상 뱉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 특양을 먹고는 뱉지 않고 밥을 한 공기 뚝딱 다 먹는 겁니다. 그걸 본 뒤에 아이들과 같이 오는 손님들께는 아이들께 제가 적극적으로 특양을 권해드리는데 처음에는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의아해 하시는데요. 특양을 먹고 난 뒤의 반응은 왜 추천을 해줬는지를 이해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또 추가를 해서 드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가 성치 않은 어르신들도 특양을 권해드리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다고 또 추가해서 많이 드십니다. 곱창을 굽는 내내 제발 맛있다고 해주세요. 제발 맛있다고 해주세요. 제발 맛있다고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정말 긴장을 하면서 곱창을 굽는데요. 손님의 그 맛있다는 소리 한마디에 그 긴장이 다 풀리면서 저도 행복해짐을 느낍니다. 아마 죽을 각오로 고객을 만나고 기본에 충실한 메뉴를 개발한 덕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은 다르다면 다른 서비스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제 모습이 어떠한가요? 감사합니다. 제 모습은 평상시에 양곱창을 굽는 의상입니다. 신발을 이렇게 신고 구우면 허리가 부서져서 신발은 제외하고 항상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곱창을 구워드립니다. 손님들께서 항상 그래서 말씀을 하시죠. 사장님 불편하지 않으세요? 옷 버릴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귀한 손님 귀하게 대접해드려야 되죠. 그래서 제가 먼저 차려입고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손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아하시고 정말 대접받는 느낌이라고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양곱창도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진다 하시고 믿음이 가신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요, 양곱창은 식으면 질겨지고 기름지고 그래서 맛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이제 방법을 연구해서 꼭 양곱창은 가게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고 집에서도 언제든지 드실 수 있게 배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양곱창은 먹고 싶은데 혼자서 먹기는 힘들어서 하시는 혼밥족들, 그리고 또 저처럼 육아를 하느라 외출을 하지 못하시는 육아맘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배달을 주문해서 드시다가 매장에 오셔서 드신 분들도 많으셨고요. 또 매장에서 이제 드시고 또 다시 집으로 돌아가셔서 배달을 해서 드시는 분도 많으셔서 또 그게 매출 증대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양곱창 집이다 보니까 위생과 청결에 신경을 제가 조금 많이 썼는데요. 씻은 숟가락이나 컵들은 꼭 뜨거운 물에 담궈서 한 번 더 소독한 뒤에 깨끗한 천으로 깨끗하게 닦아서 제공을 하였고요. 만약에 물기가 조금 남아있으면 다시 씻어서 다시 닦고 다시 소독을 하고 닦아서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스버너도 손님께 한 번 나간 가스버너는 닦지 않고서는 절대 다시 손님께 내놓질 않았고요. 기름을 빨아당기는 닥트도 아무리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도
일일이 손을 다 넣어서 닦고 또 닦고 그렇게 해서 완벽한 자리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한날은 서울에서 울산에 출장 오셨던 손님이 계셨는데요. 일부러 이제 저희 양곱창을 드시러 강안리로 숙소를 잡으셨어요. 그분께서 다른 테이블에서 손님께서 드신 자리를 치우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닥치를 닦는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까지 위생에 신경을 쓰고 하는 집은 처음 본다면서 감탄을 자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고집스럽게 위생과 청결을 지켜나갔고요. 조금씩 장사가 나아지다가 배달의 민족에서 주최하는 아카데미 꽃보다 매출의 강의를 듣고요. 세트 메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트 메뉴를 판매하고 거짓말처럼 파리만 날리던 저희 가게가 작년에 처음으로 줄을 세웠습니다. 아, 줄을 설 수 있구나. 그 감정을 이루 말로 다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고생을 함께 해서 그런지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나지를 못했습니다. 혼자서는 호흡이 되질 않았고요. 그리고 반쪽짜리 심장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그리고 유전자 변형으로 인하여 돌연변이 유전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품에 안기지도 못한 채 생가사가 오가는 133일을 병원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여기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에게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지옥을 물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환하게 웃으면서 고객들을 대했고요. 제 지인들 어느 누구도 제 아이에게 일어났던 절망과 슬픔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번도 아프지 않은 것처럼 웃으면서 달렸고, 정말 거짓말처럼 저희 가게가 2016년 7월에 월 매출이 720만 원이었어요. 정말 파리가 많이 날렸던 달이었죠. 그런데 올해 2018년 7월에 딱 그 720만 원을 뺀 1억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년까지는 유지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한 호흡기와 산소기,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2차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던 저희 아이가 지난 8월에 호흡기와 산소를 모두 떼어냈고요. 너무 건강해져서 수술도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품 안에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쁜 소식은요. 지난 8월엔 3억의 빚을 갚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써야 했던 사채비 2억을 모두 갚았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체면을 건 그런 시간들이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전달하고 싶은 말들은요. 눈물을 걸음으로 절대 긍정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걸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해낼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